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털보이사가 저 김진균이 정형외과가 전문인지 아니면 뱀이 전문인지 아니면 뭐 통풍이 전문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주 전공은 신경외과죠. 그래서 뇌하고 척추가 주로 메인 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통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는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이 괜한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통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요. 단순한 검사나 약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두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한 두통이 있다고 해서, 두통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그 두통이 또 오래가면 많은 분들이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합니다. 또한 여러 강좌에서 두통이 심하고 오래가면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뇌출혈 올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원인을 잘 모릅니다. 알려진 원인들 중에 일부가요. 뭐 스트레스, 피로, 근육 긴장 이런 일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뇌나 혈관 이상이 발견되는 두통 환자는요.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 두통 환자의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두통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뭐 뒤통수가 뭐 아프고 앞이 아프고 뭐 어떤 방식으로 아픈 거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두통이란 큰 이 범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두통이 어떤 양상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요. 특성을 좀 알 수는 있지만 두통 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두통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통이 어떻다고 진짜로 얘기할 것 같으면 통계학적으로 두통은 문제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아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는 더 맞고요. 실제로 심각한 질환과 연관된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뇌질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 이때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통이 있었습니다. 한 8살, 9살 때부터 편두통이 있었는데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막 토하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도 신경외과를 하면서도 걱정이 계속 있었죠. 근데 그 MRI 비용이 비싸가지고 MRI를 찍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문이 되고 나서야 즉 30 몇 살에 처음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이 없었죠. 아, 역시 두통이 이렇게 오래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구나. 몸소 체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통에 대한 불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올바른 두통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뇌 이상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심한 두통이 있으면 뇌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강좌 그런 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을 필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문제가 없다. 두통의 양상으로 알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두통 증상만으로 뇌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통의 형태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같은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원인,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픈 두통 다르고 오늘 아픈 두통 또 다를 수 있죠. 작년에 아픈 두통하고 올해 아픈 두통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온 두통하고 기분 나쁠 때 온 두통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통이 있다고 해서 뇌에 이상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신경학적 증상. 어떤 거냐면 언어장애, 즉 말을 못한다거나 말이 어눌해져서 발음이 자꾸 샌다거나 마비가 있다거나 한쪽 팔다리 못 쓰거나 아니면 얼굴이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얼굴 마비는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얼굴 마비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 지속된다면 막 운동할 때 갑자기 머리가 그냥 뻑 치는 듯이 아픈다거나 아니면은 늘 아프던 양상하고는 다르게 불이 번쩍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냐? 거기에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비가 있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검사를 꼭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두통만으로 즉 뭐 두통의 양상 가지고 이런 두통은 이런 병이다. 뭐 이런 두통은 뭐 뇌경색이다. 이런 두통은 뇌출혈이다. 이런 두통은 그 뇌동맥류 꽈리 터지는 거 있잖아요. 뇌동맥류다. 이런 두통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두통은 꽈리,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있는 전조 증상이다. 이런 두통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두통은 축농증하고 연관돼 있다. 목 디스크하고 연관돼 있다. 이런 두통은 뭐 눈 질환하고 연관돼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그 의심은 저 같은 전문가가 의심해야 될 영역이지 일반 비의료인들이 그런 걸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내가 마비가 있지 않는 한 크게 걱정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두통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알 필요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저는 두통을 공부를 따로 안 해서 모르냐? 그건 아닙니다. 두통을 제가 알아보려고 제가 두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두통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두통에 대해서 잡다한 지식을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두통이 계속되면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런 두통 뭐다, 이런 두통 뭐다, 이런 거 쓸데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양하다는 것은 잘 모른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즉, 두통의 원인은 잘 모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깨알같이 정리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 뇌출혈로 인한 두통, 뇌경색으로 인한 두통이 다 다르다고 믿었고, 그렇게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같은 편두통도 그때그때 달라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원인이 많지 않거든요. 알려진 원인이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원인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알 수 없어요. 뭐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정 음식, 호르몬 변화,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유발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뭐 치즈랑 커피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으면 하필이면 생리 기간이에요. 날씨까지 우중충하고 두통이 올 것 같잖아요. 이상이 있어서 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두통이 올 것 같잖아요. 두통이 자주 오는 분들은요.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러면은 뭐 생리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뭐 아침에 먹은 치즈 커피 때문에 그러냐?
어제 잠 못 자서 그러냐? 아, 어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냐? 딱 하나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검사만으로 해서 MRI 찍어봤더니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두통의 치료는 어떤 원인을 찾는 것보다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MRI는 왜 찍냐? 1%에서 2%는 불특정하게 문제가 진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에서 2% 정도 그거를 좀 감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 중에 한 1% 정도는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비율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면 해보는데 99%가 괜찮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감별해서 나는 이거를 불안한 걸 꼭 치우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증상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두통은요. 증상을 너무 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 증상이 이렇게 아팠는데 또 이렇게 변하고 앞에가 아팠는데 뒤에가 아프고 찌르듯이 아프다가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이런 거를 두통 일기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주로 아픈지를 파악하는 것이 두통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말을 쭉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통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어떤 질병을 여러분들이 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 있으면 그 두통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도 편하고 한데요. CT 같은 걸 찍는 경우가 있죠. 규명하려고. 근데 CT 검사는요, 모든 두통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급성 뇌출혈이나 심각한 뇌손상이 의심될 때 이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두통의 원인을 CT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작은 뇌종양이나 미세한 혈관 이상은요, CT 검사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단순한 영상 검사만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과 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두통 자체를 치료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CT를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필요한 것이 바람직하죠. 일단은 진찰을 보고 전문의가 상담을 해서 적절한 검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통이 있으면 꼭 전문의가 다 봐야 되나?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두통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처방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빈도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꼭 전문의한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5번째, 요게 또 문제인데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편두통 전문 치료제가 있습니다. 편두통 전문 치료제. 그래서 두통이 심할 때 그냥 일반적인 타이레놀이나 뭐 펜잘 같은 거 드시다가 그 개보린 같은 것도 좋죠. 그런 걸 드시다가 안 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편두통 전문 약을 내과나 신경과나 이런 쪽이 아니니까 내과나 아니면 일반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편두통 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 드시다 보면요, 약물 과형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두통이 있어서 약을 먹어서 좋아졌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두통이 더 심해진다. 그럼 약을 언제 끊어야 되나요? 약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잘 관찰을 해서 약을 끊고 다시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두통의 전문적인 치료 영역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진통제, 그리고 편두통 약, 이런 걸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거 정말 두통 환자는 어쩔 수 없다고도 보는데요. 그래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두통이 너무 심할 때는 음식도 커피, 뭐 치즈 이런 거 좀 가려 먹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자려고,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하고, 생활을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형태도 있지만 계속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통 양상이 좀 자주 오고 그리고 그 빈도가 심하고 걱정이 되고 일반적인 약을 먹는데도 지속된다고 하면 두통을 잘 볼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자,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계속 두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 이상이 있는 경우는 1%, 많아야 2%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멀쩡하다고 봐야죠. 두통 증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어요. 어디가 이상이 있다, 뇌출혈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다. 즉, 두통의 원인은 잘 모른다. CT 검사를 했다고 해서 두통의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CT는 뇌출혈, 골절, 큰 뇌종양, 뇌종양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두통을 여러분들이 치료하실 때 진통제에 무조건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있는 분들은 드시는 건 좋은데 진통제에 계속 의존을 하고 진통제를 늘려가고 그리고 편두통에 특효약이 있어 해가지고 편두통 특효약을 꼭 찾아서 드시는 거, 처방받는 거 별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편두통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솔직히 편두통 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많이 쓰고 짧게 처방을 하지 않고 길게 처방을 해서 빈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는 분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약 한두 번 먹고 좋아지시기 때문에 오지 않죠. 일반 내과나 아니면 약국에서 사 먹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두통이 계속 오래돼서 몇 달 되거나 뭐 1년, 2년 돼서 걱정되는 분들이 오셔서 검사하고 두통이 어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통을 개선하려고 다각도로 약을 처방을 믹스해서 복합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두통은 그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두통이 있어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저 말고도 두통 훨씬 더 잘 보는 선생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두통 잘 보는 선생님들 찾아서 꼭 처방 제대로 받으시고 무분별한 진통제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